안녕하세요. 요즘 정말 숨 막히게 덥죠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이런 날씨에 진짜 에어컨 없이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시작됩니다. 아, 네. 110년 전에 에어컨을 처음 발명한 그 회사, 캐리어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. 자료를 보니까 캐리어가 뭐 단순히 오래된 에어컨 회사가 아니고, 이 지구 온난화, 그리고 또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, 이걸 타면서 스스로를 막 재편하고 있더라고요. 아주 흥미로운 사례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확실히 시의적절한 분석 주제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랑 또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거랑 좀 상반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거대한 요구가 딱 만나는 지점에 서 있는 기업이죠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 보내주신 자료가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? 먼저 배경부터 보면 이 자료에서 전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을 딱 짚고 있더라고요. 네, 심각하죠. 한국도 뭐 40도 넘어가고 유럽이나 미국은 45도 넘는 곳도 막 생기고. 맞아요. 기록 경신이 계속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이건 뭐 생존 필수품이 되고 있다. 이런 이야기죠. 그렇죠. 이 필수품으로의 전환,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근본적인 수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. 네. 자료에서도 캐리어가 바로 이 변화에 딱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. 근데 이 캐리어가 그 에어컨의 원조, 윌리스 캐리어가 세운 회사 맞죠? 역사가 정말 깊어요. 네, 110년이 넘었죠? 그런데 흥미로운 건 캐리어가 독립기업으로 주식시장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다는 점이에요. 아, 맞아요. 비교적 최근이죠. 2020년 4월이었죠. 원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소속이었는데 그때 오티스 엘리베이터랑 레이시온이랑 같이 분사된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때 분사가 됐죠.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방화나 보안 같은 약간 비핵심 사업들은 매각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. 네, 이 전략적인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. 핵심에 집중하겠다는 거죠.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23년에 독일의 비스만이라는 히트펌프 기업을 인수한 게 이게 아주 결정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인수였어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? 아, 이게 자료에서도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요. 유럽의 탈탄소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히트펌프 기능이 없는 그런 구형 에어컨은 유럽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. 규제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. 아, 근데 비스만은 바로 이 히트펌프 기술의 강자였거든요. 기술을 산 거군요. 그렇죠. 이 인수를 통해서 캐리어가 규제 장벽을 넘고 또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단숨에 확대한 겁니다. 와, 전략적이네요. 네, 이것이 2024년 매출이 53%나 급증하는데 아주 주요한 동력이 됐고요. 53%요? 엄청나네요. 네, 그런데 여기서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발표된 주당 순이익,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59%라고 나왔는데 네. 이건 사실 사업 매각이익이 포함된 수치입니다. 일회성 요인이죠. 그러면 실제로는요? 네, 그래서 그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실제 핵심 사업 운영 기반의 성장률은 16%라는 점.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 16%. 그래도 상당한 성장인데요. 그렇죠. 16%도 높은 성장률이죠. 어쨌든 규제 환경 변화에 M&A로 아주 영리하게 대응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유럽 시장을 그렇게 잡는 그림이군요.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완전히 다른 쪽에서 또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요. 바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. 이게 또 뜨겁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이 캐리어를 단순한 그냥 냉난방 공조 회사, HVAC 회사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요즘 뭐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정말 폭증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거기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. 맞습니다.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해졌죠.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안정성에 직결되니까요. 근데 캐리어 CEO가 2024년 연간 보고서에서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계약 규모가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고요. 네, 그렇게 밝혔습니다.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배 증가라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. 3배. 엄청난데요? 네.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 자체가 연평균 39%씩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. 연 39%요? 와. 네. 그러니까 캐리어가 만약 이 기회를 잘 잡는다면 전통적인 제조업체를 넘어서서 첨단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지원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기존의 HVAC 강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전통 산업이
이 기술혁명 시대에 어떻게 진화하고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자료를 보면 현재 주가는 거의 최고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76달러 근방. 네,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8배 정도로 동종 업계 평균 수준이라서 이게 뭐 엄청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. 이렇게 분석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PER 28배가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지만 동종 업계랑 비교했을 때는 평균 수준이라는 거죠. 오히려 그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어쩌면 저평가일 수도 있다. 이런 시각도 제시하고 있고요. 그렇죠. 가치 평가라는 게 늘 현재 지표와 미래 기대 사이의 줄다리기니까요.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주가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그렇군요. 배당 쪽은 어떤가요? 배당 측면도 자료에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. 상장 직후인 2020년부터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왔고요. 네.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4%로 상당히 높습니다. 연 14% 성장률이요? 배당 성장이 아주 공격적이네요. 네, 그렇죠. 물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시가 배당률은 1% 정도로 낮아요. 1%는 좀 낮긴 하네요. 네. 하지만 110년이라는 안정적인 사업 이력, 그리고 이렇게 높은 배당 성장률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과 배당을 같이 가져가려는 전략인 것 같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료 마지막 부분에 피터 린치의 유명한 말이 인용되던데요. 주변 일상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투자하라. 네. 그 명언이죠.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 이 더위, 그래서 늘어나는 에어컨 사용, 그리고 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뒤편에서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열기. 네. 이런 우리 주변의 변화가 바로 캐리어 같은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된다,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. 정확합니다. 일상의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관점이죠.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.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캐리어는 크게 두 가지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두 가지 메가 트렌드라면 기후변화랑 기술 트렌드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기후변화로 인한 에어컨, 그리고 난방 효율화 수요 증가, 그리고 기술 트렌드, 특히 AI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 증가. 이 두 가지죠. 그리고 최근에 그 독일 비스만 인수나 사업 재편 같은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이런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역사 깊은 기업이 시대 변화에 아주 영리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비스만 인수 같은 M&A나 핵심 사업 집중 같은 전략들이 그 도구였고요. 현재 가치 평가, 아까 말씀드린 PER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, 또 배당 성장성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캐리어라는 하나의 기업을 렌즈 삼아서 기후변화와 기술혁신이라는 정말 거대한 흐름을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. 여기서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라면 글쎄요, 캐리어 같은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기는 한데 과연 이런 냉방 수요에 의존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?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기후위기 완화 노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? 뭐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고요. 네, 중요한 질문입니다. 적응과 완화 사이의 균형에 대한 문제죠. 또는 캐리어처럼 다른 전통적인 산업들은 이런 격변의 시대에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그걸 비교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기후 문제, AI, 그리고 각국의 규제 같은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캐리어 같은 기업의 운명에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특히 규제와 기술 변화의 속도를 기업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 귀한 자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저희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